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의 법칙 강민웅입니다. 자,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물리학원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물리학을 가르치는 강민웅입니다. 자, 일단 시험을 보신다고 수고 정말 많으셨어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죠. 또는 1년 이상을 열심히 공부했을 텐데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온 친구들은 일단 축하드리고, 근데 노력한 것보다 조금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 친구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험이라는 거는 좀 안타깝지만 그 운이 따르는 경우도 있고 또 운이 또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만큼의 성과를 올렸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죠. 일단 시험은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입시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전략을 잘 세우셔서 최종 입시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해설 강의는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물리학원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총평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리학원,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를 쭉 해오면서 저와 함께 공부를 했다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다. 또는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을 거야. 그렇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생각나는 거는 그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약간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으면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1컷이 47, 48 이렇게 최근에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등급 컷이 좀 낮게, 즉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았으면 만점 표점도 좀 높고, 그렇죠? 공부한 만큼에 대한 보람도 조금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45점 정도가 1컷이 나오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시험을 보니까 45점이 나왔죠. 시험 본 다음에 좀 걱정했던 사람도 있을 거야. 작년 같은 경우는 약간 어렵게 느꼈는데 1컷이 47, 48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좀 물리가 좀 고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런 우려를 날려버렸죠. 물론 예상 등급 컷이 45점 정도로 현재 나오고 있는데 뭐 1점 정도는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45, 42점 정도, 여기서 뭐 크게 차이는 안 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난이도 어렵게 느낀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한 문제 한 문제는 우리가 공부했던, 훈련했던 방식으로 모두 풀어낼 수 있었어요. 20번 전기력도 9편과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고 실질적 난이도는 높지 않았는데 앞쪽에서 시간이 좀 많이 빼앗겼던 문제가 있었다면 20번 문제를 풀 시간이 좀 없었던 친구도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20번의 정답률이 20%가 채 안 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푼 친구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해설 강의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는 풀만한 문제였어요. 19번도 마찬가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 고난도 문제들에 대한 훈련을 막판에 낯선 설정들 위주로 연습을 좀 했던 친구들은 그래도 수능 딱 봤을 때 큰 괴리감을 느끼진 않았을 것 같아. 근데 막판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약했던 친구들, 고난도 문제들 훈련들을 약간 좀 안 했던 친구들은 조금 더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물론 뭐 훈련을 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 시험이란 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죠. 아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속상하지만 전략 잘 세워서 입시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보면 파이널 6편, 9편 그리고 파이널 때도 계속 얘기했지만 1등급은 어차피 치열해. 어떤 과목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과목들도 전부 다 올해 뭐 거의 불수능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난이도 있게, 변별력 있게 출제가 되었는데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 6편, 9편 결과를 봤을 때 2등급 맞기는 상당히 좋은 상황으로 물리학원이 가고 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사탐럼 광풍이 있었잖아요. 광풍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중하위권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갔다라고 하면 우리가 1, 2등급 맞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9월 결과를 봤을 때 이 정도에서 이 컷이 이 정도라면 2등급은 좀 수월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42점? 괜찮을 것 같아. 42점. 3점짜리 2개 틀리고 2점짜리 하나 틀려서 3개를 틀려도 2등급에 안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서 뭐 한 문제만 더 맞췄어도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좀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컷은 45, 2컷은 42, 3컷 37, 4컷은 28로 나오고 있고요. 만점 표점은 70점 정도로 잡히고 있어서 적당하게 우리가 공부한 만큼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시험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난이도라는 거는 좀 상대적이잖아요. 그렇죠? 어렵다 쉽다라는 건 상대적인데
지금까지 봤던 걸로 봤을 때는 약간 난이도가 있게 중상 정도로 출제가 되었다. 그러나 50% 미만 문제를 따진다면 3문제 정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렵다라고 보기는 또 힘든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정답률 20% 미만이 있어서 사실상 이게 킬러가 된 거죠. 전기력이 킬러가 됐는데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그래도 정답률이 좀 높아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자, 정답 20% 미만, 지금 16% 정도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데 전기력 문제예요. 그래프 이용해서. 그러나 낯선 설정은 아니죠. 9평 20번과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됐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9평 20번 볼 때도 어려운 것 같아 라고 했지만 실제로 해설 강의 보시면 편안하게 풀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번이 난이도가 높은데? 근데 해설 강의 보시면 풀만한 문제였습니다. 정답률이 이제 40%에서 한 50% 정도가 두 문항 정도 있어요. 30%대가 없어요. 20% 미만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40% 이상입니다. 전자기후도. 근데 연습 많이 했지. 영역 통과 문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영역 여러 개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4개 영역 나왔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방식으로 그대로 풀 수 있었습니다. 그 4번 자기장 영역이 이제 경우 판단을 좀 하긴 했어야죠. 그죠? 이게 이제 시계 방향을 유도되는 자기장이냐, 반시계 방향 유도되는 자기장이냐. 근데 그것도 간단한 정합성 판단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번 역학적 에너지, 이것도 우리 통합 에너지 형태 아닙니까? 매번 연습했던 방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었지만 해설 강의를 보시면 그게 아니라 그냥 미지수로 막 때려가지고 뭐 식세기 연립해서 푸는 방식도 있습니다. 무식하긴 하지만 그렇게도 풀릴 수 있게 출제가 되어서 비교적 그냥 풀만한 문제들이 출제됐어요. 나머지는 다 진짜 풀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올해 수능 본 사람이 이거를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마지막 해가 남아있잖아요. 2027학년도 마지막 해가 남아있으니까 혹시 그때 수능 보는 친구들은 마지막에 낯선 설정으로 훈련을 수능 전까지 계속 하다가 수능을 봐야 된다라는 거, 그 한마디를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1년 동안 물화일체 개념 완성, 그리고 특난도 특강, 실전 300, 그쵸? 그리고 모의고사로 따지면 업투 모의고사, 151호 모의고사, 그리고 특난도 모의고사 시즌 1, 시즌 2, 파이널 1, 파이널 2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해 왔잖아요. 그쵸? 그렇게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2028학년도, 27학년도 수능 보는 친구들 마지막 해야 물리학원이 수능에 출제되는, 그래서 그 방식대로 잘 따라서 공부하고 막판에 여러분들 텐션 낮추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출제됐어. 내년도 아마도 이런 식으로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항 구성 1단원 역학과 에너지, 2단원 전자기, 전기와 자기, 3단원 파동과 정보통신 965로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역학은 낯선 설정 문제가 출제됐죠. 사실은 뭐 4페이지보다는 그 14번이었죠. 14번의 그 위치 시간 그래프, 그렇죠? 그 문제가 중간 보스로 출제가 되었는데 그 중간 보스 문제 뒤쪽에서 이제 다룰 거예요. 그 14번 문제가 이거죠, 그렇죠? 전기력 문제가 아니고 오타가 있네. 14번 문제가 조금 낯선 설정을 출제가 됐는데 그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했던 스타일입니다. 특상성 이론, 물체의 운동 형태, 빛이 진행하는 게 최근에 잘 안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파이널 기간 때 빛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또 있고 물체 운동, 특난도 특강에서 테마가 그렇게 잡혀 있었죠. 빛의 진행 테마 1, 테마 2가 바로 물체 운동이었습니다. 바로 그 물체 운동 문제가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다고 했고요. 그 스타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빛의 진행과 물체 운동 둘 다 하셔야 돼요. 그 물체 운동은 그 우주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스타일 문제. 연력학 늘 나오던 형태로 부피 온도 그래프, 제가 얘기했었죠. 부피 온도 그래프가 나올 것 같다. 그렇죠? 이렇게 그 PT 그래프, 압력 온도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VT가 나올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 표 채우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 전기장 그래프 해석 문제였는데 그래프 자체에서 그 지배 영역 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좌표값 찍어서 전기력 크게 표시된 거 있죠? 그 지점들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프 자체를 막 그리고 이러는 건 안 나온다 그랬어. 알겠죠? 너희들한테 그리라고 하지 않아. 그냥 그래프는 자료를 주는 거야. 정보를 주는 거지. 그 상태에서 우리가 연습했던 방식대로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자기장 세기 유형, 이거 맨날 했던 거잖아. 절대값 풀이법으로 내가 풀라고 했지. 자기장이 세기 주면. 그쵸? 그러면 바로 방향들을 추론해서 빨리 판단할 수 있었단 말이야. 전자기유도 영역통과 유형 정말 많이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습한 거에 연장선에서 출제가 됐고 전자기유도 난이도가 좀 높아진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파동은 대부분 기본기를 묻는 유형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2027학년도 준비한다라고 하면 파동은 기본 문항들 꾸준히 잘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해도 이거의 연장선에서 출제가 될 것이다 라는 거 명심하시고 이 방식대로 훈련해 주시면 됩니다. 항상 교육과정이 끝으로 갈수록 물리학은 약간씩 난이도가 있고 변별력이 높아진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해에 잘 마무리해보자. 알겠죠? 자, 오늘 베스트 5를 분석해 볼게요. 전기력 문제인데 여기서 바로 지배 영역, 바로 이게 오른쪽 음전하다라는 거 바로 찾고, 그렇죠? 전화랑 똑같으니까 얘가 양전한지 음전한지 찾는데 음전하면 안 되니까 양전하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얘가 오른쪽으로 갈 때 0이 다시 한번 나온다. 다시 한번 나오는 게 가냐 나냐 이거 판단하면 돼요. 오른쪽으로 왔을 때 이 C에 의한 영향력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C가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요 그림입니다. 그런 식으로 판단했으면 기억과 니은을 풀 수 있어서 정답률 원래 50%는 먹고 들어가는 건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네요. 그래서 정답률이 16이라는 거는 거의 찍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오지선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1위는 이 20번 전기력이었습니다. 해설 강의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자기기 영역 통과 문제지 않습니까? 여기 있을 때 2.5D 있을 때 3.5D 있을 때, 그래서 그 들어가고 나올 때 전자기도가 반대로 바뀐다라는 거 이용해서 문제 푸는 그동안 계속 많이 풀었던 형태입니다. 영역 통과 문제. 영역 통과 문제가 압도적으로 출제의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물론 우리는 그거가 혹시 안 나온다면 어떨까? 그거에 대한 연습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장 시간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지. 그렇지? 근데 예상했던 대로 전자기도는 영역 통과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마지막 해도 이거 훈련 많이 해주세요. 다만 이제 이게 안 나오고 자기장 시간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조심해 줘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전자기후도 매우 중요해.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통합에너지 문제, 역학적 에너지인데요. 이거 거의 정답률이 50%에 가깝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충돌, 질량 줬으니까 충돌 전에 얘가 운동에너지가 2이면 충돌 후에는 얘는 뭐 2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여기 높이가 같다라는 게 점선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기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여기 운동에너지, 여기 운동이 똑같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렇죠? 요거 쓰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그 MGH랑 운동에너지 E 사이의 관계 가지고 마지막 식 하나만 딱 세워서 높이차 판단하면 되는 문제였고, 이건 뭐 많이 봤던 형태입니다. 살짝 낯선 설정처럼 느껴졌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공부한 형태로 출제가 된 거죠. 자, 이거 전기력 아닙니다. 이거 전기력 아니고 이거 못하네요. 이거 위치시간 그래프, ST 그래프예요. 쏘리. 이게 등가스도기 때문에 여기가 0이다라는 거 줬기 때문에 끝속력이 0일 때는 처음에 S는 2분의 H제곱 써야 된다. 그리고 충돌 문제니까 가스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대수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서 여기 시간 판단, 여기 위치 판단 해서 마지막에 속도 변화량을 가지고 끝속력의 비를 구하라는 형태였는데, 이게 생소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항상 무언가 연습하지 않았던 생소한 문제는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물론 뭐 이런 스타일 문제를 연습 안 한 건 아닌데, ST 그래프는 이 정도 난이도로는 많이 훈련한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난이도 높게 출제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나란하게 움직이는 평행 운동을 그래프 형태로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 연습 잘 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연결된 물체, 실 끊어지는 유형인데, 내가 얘기했지. 스킬을 알려줬고, 스킬을 쓸 수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정석적으로 풀어야 한다. 그러니까, 강사들이 막 학원에서 막 가르쳐준 방식대로 훈련을 해도 문제를 잘 못 풀게 내겠다라는 게 사실 평가원의 방향성이었는데, 저는 뭐라 그랬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이게 스킬을 못 쓰게 된다면, 이게 질량에 대한 정보도 없고 가스도에 대한 정보도, 변화량에 대한 정보도 없기 때문에 가스도 변화풀이법이 안 된다. 이거 막판에 계속 연습했잖아요. 스킬을 연습시키고 그게 만일 안 된다면 차선책을 뭘 선택해야 되는가, 그것까지 알려드렸잖아요. 그럴 때는 FNMA로 도배하면 된다 그랬지. 도배라고 해봤자 3번이에요. 1번, 2번, 3번. 그렇지? 마지막에는 합력변화풀이법이라는 추가적 스킬을 쓸 수도 있었죠.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원리 위주로 스킬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 스킬을 쓸 수 있게 출제할 수 있고, 스킬을 못 쓴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까지 연습하는 게 2027학년도에서는 더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이 아니었나. 알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수능 보신 친구들은 전략 잘 세우셔서 마무리 잘 하시면 되겠고, 2027학년도에 물리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우리의 커리큘럼대로 꾸준하게
공부를 수능까지 해주시면 돼. 그리고 막판에는 다양한 낯선 설정들을 훈련한다. 그리고 스킬을 배우는 거 중요해요. 중요한데 왜냐하면 스킬이 적용되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아까 적용 안 되게 내는 문제도 결국 마무리는 스킬로 됐잖아요. 그러나 원리를 알고 있다면 그 스킬을 못 쓴다면 어떤 원리로 풀어야 되는가 그런 것들까지 훈련을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6학년도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마지막 우리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이죠. 마지막 해인 2027학년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마지막 수능도 잘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지금까지 강민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